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 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매개 효과를 검증을 할 때 이론적 배경을 어떻게 검토하고 목차를 구성해서 작성할 것인지 그 요령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효과 검증, 매개 효과 모형 검증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범하는 잦은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 컨설팅을 하면서 다양한 그런 의뢰인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께서 매개 효과 모형을 가지고 검증을 하겠다. 내가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죠. 뭐 이런저런 이제 질문도 던지면서 어떻게 이런 연구 모형을 설정하게 됐는지 또 이론적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은 이런 내용으로 답을 많이 해요. 지도 교수가 그렇게 해보라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매개 효과 검증 모형을 설정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왠지 이렇게 하면은 유의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모형, 연구 모형을 설정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든지. 뭐 그것도 아니면은 이런 대답도 나와요. 이 모형이 멋있어 보여서 또는 좋아 보여서 그냥 이렇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놀랍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에이, 설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꽤 많습니다. 제가 잦은 오류라고 했잖아요. 이 잦은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많다라는 소리죠. 그런 빈도가. 생각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 세 번째가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뭐, 왠지 이렇게 하면 유의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개 효과 검증 모형을 설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름 그래도 논리는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은 드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쉽게도. 어떻게 보면 좀 슬프게도 이 모형이 멋있어 보여서 또는 좋아 보여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이론 고찰은 했나요? 이렇게 물으면 이론적 근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아주 자신 있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꽤 있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양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 이론적 배경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개효과 검증 모형으로 내 연구 모형을 설정해서 양적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매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예요. 매개라는 그런 단어는요. 용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보통 명사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뭐, 뭐 매개자가 누구니, 매개 시설이 어떻게 되니, 매개 기관이 어떻게 되니 이럴 때 쓰는 매개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매개 효과라고 얘기할 때 그 매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조사 연구 뭐 방법론 뭐 이런 이제 교재에 매개라는 말이 나오면 왠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말랑말랑한 그런 머리가 두뇌가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고 이거는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일 거야. 라고 가정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계 서적에 나오는 그런 용어가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가 태반이에요. 그걸 좀 잘, 뭐, 일반 명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통계 서적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도 대부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매개라는 단어의 의미,
사전적 단어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이렇게요. 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그게 매개입니다. 그러면은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라는 소리는 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어떤 것이 있는데 걔가 그런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 그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하겠다, 통계적으로 검증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여기 얘가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 같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얘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평화의 상징인 그런 새였잖아요. 그런 새였는데 요즘은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하면서 이제 이런 flying rats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쥐죠. 예. 쥐가 뭡니까? 병균을 옮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해를 입히는 그런 이제 뭔가 좀 해로운 동물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 지금 비둘기가 그런 신세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뭐 이 저기 비둘기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최근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새 중에 하나가 이 비둘기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는데 왜 싫어하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병을 옮기는 세균을 가지고 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이제 병을 옮기는 이 균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시키는 그런 이제 매개체인 거죠. 이 비둘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개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병균을 건강한 사람한테 갑자기 아프게끔 이제 질환에 걸리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뭐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얘가 병을 옮기는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어떤 이런 이제 독립 변수라고 해야겠죠. 이런 이제 세균이 어떻게 보면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병에 걸린 이런 환자가 종속 변수가 되는데 이 세균 때문에 병에 걸리는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중간에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얘를 매개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매개라는 말을 절대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매개 효과 모형 검증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론적 근거가 뭘까? 그걸 이제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적 연구를 할 때 목차를 구성을 할 건데 이 이제 보통 2장에 1장에는 서론을 작성을 할 거고 2장의 이론적 배경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잖아요. 이 이론적 배경에 제시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일상적으로 그냥 독립 변수는 X라고 부르고 종속 변수는 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M은 미디에이터라고 해서 이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하니까 매개 변수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X에서 Y로 향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색채를 조금 다르게 해놨죠, 제가. 왜 색채를 다르게 해놨냐면 얘는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를 뒤지다가 봤던 내용인데 이게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인터넷에 나오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이 항상 진실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걸 믿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좀 진실이 아니고요.
정확히 엄밀히 따지자면은 얘는 선택사항이다. 뭐 이런 질문을 유튜브에서 저한테 하신 분도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얘는 선택사항이고 얘네 둘은 필수사항이에요. 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는 그런 이제 관계에 관한 이론적 근거나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그 인과적 관계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매개 효과 모형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없다면 얘가 만약에 이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역량관계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없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탐색적 연구의 형태로 연구를 수행을 하면 돼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음, 뭐랄까 그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이제 어, 그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구, 보통 양적 연구라고 하죠. 이런 양적 연구를 수행을 할 때는 연구의 목적이 설명적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과성을 밝혀서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적 연구를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관해서도 설명적 연구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도 꼭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엄밀히 말해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없더라도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탐색적 연구의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얘는 색깔이 조금 다른 이유는 선택사항이다라는 것이고 얘가 없다 그래도 매개효과 모형으로 양적 연구를 수행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히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아셔야겠죠. 그것은 다음에 설명하는 요거죠. 이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면은 이제 탐색적 연구나 설명적 연구로 연구의 목적을 설정을 해서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론적 배경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내 논문에다가 반영을 할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가 뭐 어떻게 다른 건데 그 개념이 뭔데 라는 부분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를 조금이나마 검토를 하셨다면 많이 봤던 그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 삼각형 구도로 변수들이 세 개가 존재할 경우에 얘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만족도 얘가 종속 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비둘기처럼 병균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비둘기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얘가 이제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수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연구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이 영향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로 가는 이 영향관계도 성립을 하고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이 영향관계도 다 이렇게 화살표 세 가지가 다 이 영향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부분 매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이 영향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을 경우에 이게 없을 경우에는 완전 매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과 부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완전 매개는 완전히 매개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중간에서 병을 완전히 사람한테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완전 매개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영양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영양. 그러니까 질병이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런 병균이 사람한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성립이 만약에 안 된다면 꼭 비둘기를 거쳐가서 어떤 질병이 걸린다 그러면 이걸 완전 매개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것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요.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도 인과성이 있을 경우에, 유의한 인과성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 부분 매개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로도 바로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사회적 지지를 거쳐서도 영향을 미치더라. 사회적 배제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회적 지지를 거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더라. 그런 경우에는 부분 매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미치기도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돌아가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분 매개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숙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완전 매개라고 생각하고 검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매개라고 생각하고 검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 연구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영향관계는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론적 배경에 제시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가 얘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완전 매개가 될 걸로 봐. 이 매개 변수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성립이 안 되는데 거쳐가게 되면 매개 변수를 거쳐가는 간접 경로에서는 유의할 거야. 어, 이제 인과성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얘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연구 모형을 설정을 할 때 그 이론적 근거로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 두 가지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내 매개효과 연구 모형을 설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 방법론에서 이제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연구의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연구 모형이 있어요. 이제 탐색적 연구가 있고 기술적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설명적 연구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탐색적 연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요. 근데 세 가지 이론적 근거가 다 존재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양적 연구를 하는 목적인 설명적 연구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의하면은 얘는 선택 사항인 거고 얘네 둘은 필수 사항이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이론적 근거가 없다면은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연구는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옥차를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결국은 이론적 배경을 어떻게 목차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 모범 사례를 제시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목차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구성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목차 구성의 예시인 것이고 여기에 뭐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고 빠지거나 하는 것은 이제 연구자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 꼭 반드시 포함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목차에서 이론적 배경 제2장에 꼭 포함이 돼야 될 내용은 여기 빨간색으로 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개 효과 모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을 해서 양적 연구를 수행을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변수를 가지고 했을 때요. 요 연구 모형으로 봤을 때 주제는 논문의 주제는 이렇겠죠.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검증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연구를 만약에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론적 배경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하고 얘인 거죠. 얘가 뭐죠?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독립 변수가 사회적 배제잖아요. 이 사회적 배제가 매개 변수인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관계.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여기 있죠?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관련된 그런 이론을 충분히 고찰하고 그 내용을 기술해 줘야 된다. 논문의 이론적 배경의 2장에서 밝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련된 이론적 근거도 밝혀야 돼요. 이 연구 모형에 의할 때는 뭐죠?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3절의 3항에 나와 있죠.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론적 근거는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얘는 없다면 탐색적 연구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고 얘가 있어서 포함을 시켰다면 이런 이론적 근거가 충분히 있어서 이론 고찰을 통해서 그 내용을 여기에다 적시를 했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거죠. 이제 선택 사항으로 봤던 이 관계,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도 충분히 밝혀서 이렇게 이론적 배경을 구성해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차를 유심히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전형적인 목차 구성 예시인데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목차를 구성하면 무난하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를 더 연구자가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추가를 한다면 더 좋겠지만 뭐 이 정도의 목차만 설정을 해도 무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뭐 누가 잘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삶의 만족도를 이제 2장의 1절로 제가 목차를 구성을 해놨잖아요. 삶의 만족도는 이 연구에서 어떤 변수입니까? 종속 변수잖아요. 이렇게 종속 변수를 제일 앞에 두는 것이 뭐랄까 좀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연구 모형을 설정을 했을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독립 변수가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해요. 독립 변수가 중요하고 뭐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독립 변수를 목차의 제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를 그 다음 목차에 제시를 하고 매개 변수나 조절 변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제시를 순서를 그렇게 정하는데 그거는 좀 세련되지 못한 거예요. 연구에 있어서는 양적 연구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은 종속 변수예요. 종속 변수. 이 종속 변수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론적 배경에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할 때는 종속 변수가 제일 먼저 나오게끔 그렇게 목차를 구성을 하면 세련미가 돋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론적 배경에서 우리가 양적 연구를 할 때 2장에 이론적 배경이라는 제목 아니면 문헌 고찰, 뭐 이론적 고찰 뭐 이런 내용을 이런 제목을 달고 2장에다가 이런 이론적 고찰 내용을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3장에서 연구 방법, 연구 설계에서 연구 모형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검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순서로 양적 연구는 전형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이론적 배경에서 이 이론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걸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구자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확실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들의 어떤 땡땡 이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 박사의 뭐 상대성 이론 그런 것만 이론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외의 것들도 포함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학식이 학자만큼 그렇게 갖추고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그냥 개인 연구자죠. 뭐 석사 과정생이나 박사 과정생이나 뭐 심심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뭐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유명한 학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 교수도 아니고요. 그런 개인 연구자들이 연구를 막 해가지고 이제 계속 뭐 비슷한 관련 연구를 축적을 해왔어요. 그리고 어떤 이런 축적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일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검증된 결과들 그게 이제 실증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식들이 다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하고 선행 연구의 결과들, 유사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어 이제 여러 가지로 막 기술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다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 어, 그런 이제 개별적인 연구자들의 결과를 막 이렇게 이제 누구는 어떤 연구를 하고 누구누구는 어떤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들이 보고됐다. 이런 내용을 막 기술을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그런 선행 연구자들의 어떤 일관성 있는 어떤 실증적 결과들, 뭐 실증적 보고들, 그렇게 해서 실증적 지식이 된 내용을 여기다 기술하는 것. 그게 이론적 배경에 쓰는 이론인 겁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거창한 이름이 붙은 이론만 이론인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고 이렇게 이론적 배경을 검토해서 목차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뒤에 이 목차의 내용에 맞게끔 그렇게 음,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요.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내 연구 모형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없이 이런 거 다 빼먹고 바로 그냥 연구 모형을 설정을 해서 양적 연구를 한다고 하면 걔는 그것은 논문이 아닌 것이에요. 논문은 뭡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글인 거잖아요. 논리적인 글이 안 되고 그때는 그냥 북 가는 대로 쓰는 그런 수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연구 모형을 설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론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매개 효과 모형으로 내 연구 모형을 설정해서 연구를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 변수들 간의 관계에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물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또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 이제 실증적 근거들, 연구 결과 보고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개 효과 검증을 할 때 이론적 배경의 목차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내용을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해서 논문에다가 이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오늘 숙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구를 계속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